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 향스터 원건영 대리입니다. 이번 차례에서는 저희 공단이 주장하는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차후 훈련 인정과 실행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것이고, 이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향후 있을 원격 훈련 과정 인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신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과정 인정 당시에 설치해야 되는 필수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고, 이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다 완료된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어느 부분을 관리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 이전 원격 훈련 모니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모니터링은 원격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보시듯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으로 이제 규정 지어진 훈련 품질 향상에서 실시하는 훈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크게 훈련 모니터링과 부정부실 모니터링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작업입니다.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원격 훈련 학습 관리 시스템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훈련 정보를 수집하는 공단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 공단의 운영 시스템에 관해선 아래에 보시듯이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과정 인정 요건에도 규정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이 원격 훈련 모니터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최초로 훈련 수강자가 원격 훈련 기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훈련 정보들이 수집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훈련 정보들 수집된 데 의해서 항공원에 등록된 과정 정보들이 같이 매칭되어서 트리거를 통해서 에이전트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제 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집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검증을 한 후 분석을 통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훈련생 등록과 수료 보고를 위한 데이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에 사업적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원화 사업에 의해 훈련생 등록 및 수료 보고를 할 때 항공원에서 데이터를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정보 수집이 완료가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원격 훈련 과정 인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정 인정 시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그 과정에서 저희 공단과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훈련 기간 인증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원격 훈련 기간 설명회나 기타 안내 사항에서 보셨듯 아시겠지만, 훈련 기간 설립 후 최종적으로 인정하기 때 절차가 나타나 있습니다. 최초로 훈련 기간 설립을 진행한 후 인증평가센터에서 인증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컨텐츠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통과된 기간에서 통과된 과정을 가지고 과정 인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과정 인정 시의 필수 과정 인정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훈련 기간 과정 인정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로 저희 공단에서 관할하는 임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원가입 신청 과정에서 훈련 기관들은 준비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이 준비된 서류를 확인한 후에 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에서는 회원 가입을 승인해 드립니다. 그 이후 훈련 기간에서는 에이전트 데이터 및 기타 필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공단에서는 필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훈련 기간 측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에이전트 데이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이 된 이후에 훈련 기간 측에서는 관할 관서에다 LMS 현장 점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근로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때 저희 공단 훈련품질 향상센터에서는 지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을 다 보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모든 요건에 완벽하게 갖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 공단에서는 관할 관서 쪽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완료 승인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관할 고용센터에서 기타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훈련기관과 처리한 이후에 과정 인정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임원 홈페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원 홈페이지는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기타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해당 모니터링 데이터를 훈련기관이 계속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선 이 임원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위에 1번을 보시면 나와 있는 회원가입란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 이 회원가입 창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밀번호 부분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9자 이상으로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시는 원격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원격 훈련 기간 하나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사용 IP입니다. 이 사용 IP의 경우에는 임원 홈페이지를 로그인하고 접속할 수 있는 담당자의 IP로 적어주셔야 되면서 이 IP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이 걸려 있습니다. 네 번째, 담당자 정보 부분에는 이제 각 훈련 기관별 행정, 전산 업무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저희 공단에서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가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공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메일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가입 신청 이후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릴 때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 제반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테이블 명세서를 공단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송부해 주셔야 되며, 이 부분을 저희 공단 측에서 다 확인한 이후 제대로 된 서류라고 판단될 경우 이제 회원가입 승인을 해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프로그램 설치 및 적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하단에 빨간 네모안을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과정 인정을 하기 위해 필수한 에이전트, 캡차, OTP, FDS 등 여러 가지 필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이용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임원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 설치 방법은 공단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칭하며 이 에이전트에 대한 설치 방법 및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LMS 구축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기간이 원격 훈련 기간 사이트인 LMS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 확인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적혀져 있는 LMS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세 가지 항목은 향후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 재응 시 같은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2번 빨간 메뉴 안에는 설치 및 테스트를 통해 기타 이제 프로그램의 설치를 시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단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되도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과정 인정 현장 점검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과정 인정 현장 점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정 인정 현장 점검은 이제 모든 현장 점검 준비가 완료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공단 담당자가 확신한 이후로 각 관할 관서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 점검을 신청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각 관할 담당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공단 지부지사 담당자이고 근로자 실업자 훈련의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사 담당자와 센터에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 경우 원격 훈련 LMS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임원 사이트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에 과정 인정 요건 현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항목에 체크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LMS에 대해 점검을 한 이후 기타 필요 제출 서류들을 공단 측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서류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보안사항에 대해 수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사항 수정이 완료됐을 경우 저희 공단 측에서는
상기 설명해드렸던 절차대로 모든 시스템이 설치가 완료되었다라고 관할 관소에 보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과정 인정 과정을 각 관할 관소가 진행하시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필수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필수 설치 프로그램에는 크게 에이전트, FDS, OTP, 캡차가 존재하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이라는 건 공단에서 운영하는 원격 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원격 훈련 기간 DB에 설치되어서 각 훈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때 수집 항목으로는 학습 인력 관련 7개 테이블, 설문 관련 4개 테이블로 총 11개 테이블을 수집하게 되며 훈련 기간에서는 이 테이블을 수집하기 위해서 공단 담당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데이터를 양식에 맞춰서 세팅하여 DB 내에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의 설정 시 필요한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설치 매뉴얼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캡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캡차는 위에 설명해 드렸던 에이전트와 달리 훈련 기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훈련생으로부터 직접 저희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 쪽으로 수집되는 추가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 캡차에서는 훈련생 정보나 과정 정보, 수업 정보 등 총 9개 정보를 송신하게 되며 각각 진도, 평가, 과제를 실시할 때 인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캡차가 필수적인 인증 사항으로 모든 훈련에서 적용되어야 됐으나 현재는 OTP 인증이 추가로 개발되게 되면서 이 OTP 인증에 대한 대체 인증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OTP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훈련생 인증 시스템 통칭 OTP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이 OTP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부정부실 훈련 예방을 위하여 휴대폰 111의 본인 인증과 캡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본인 인증에 대한 훈련 기간의 비용 부담이 심각했고, 두 번째로 캡차 인증 시 고용량 이미지 데이터로 인한 공단과 훈련 기간의 시스템 부하로 훈련 서비스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인 인증 결과를 훈련 기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저희 공단 측에 따로 전송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OTP 인증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OTP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OTP는 크게 설치형 OTP 클라이언트와 비설치형 OTP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설치형 같은 경우에는 훈련생 학습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인증 프로그램이고, 비설치형의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 진행하는 OTP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이 기능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면, 기존 캡차 인증을 대체하고 본인 인증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생, 훈련 기간, LMS 및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동기화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증 수단인 TOTP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OTP 인증 체계의 구성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훈련생은 학습을 진입하게 될 경우 반드시 1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회 본인 인증이 실시된 이후로는 OTP를 통해서만 인증을 실시하게 되며, 이 경우 에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층의 대응 수단을 제공하여 학습 장애가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초로 OTP 인증을 실시하게 되고, 이 OTP 인증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캡차를 호출하여 대체하게 됩니다. 이 캡차 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인증이 완료되며, 캡차에서도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본인 인증에서 최종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냥 학습이 진행되게 되지만, 이 부분은 차후 오류로 쌓이게 되어서 훈련 기관 측에서 소명 등의 행위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단말 정보 수집 분석 체계 시스템 통칭 FD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분의 도입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원격 훈련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정 훈련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와 부정 여론이 확대되는 등 부정 부실 훈련에 대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훈련 비대면 훈련 시장이 더욱 확대됨에 있어서 이런 원격 훈련 모니터링에 대한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정확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FDS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FDS는 기존의 캡차나 OTP와 같이 훈련생의 단말기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대리수강 등의 부정훈련 근거를 기존 IP 단일 정보에서 더 많은 훈련생 정보를 포함하여서 부정훈련 이력을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에이전트, 캡차, OTP, FDS 등 과정 인정 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정 인정 이후에 모니터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모니터링 실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모니터링 시 데이터 관리 방안 및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대처 및 소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일별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별 모니터링은 비정상 데이터와 수집 자료 오류,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나뉘어서 발생하게 되고, 먼저 수집 자료 오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집 자료 오류 같은 경우에는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를 처리하는 와중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이 오류 부분을 기관 담당자 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 메일을 확인하시면은 해당 오류가 발생한 테이블과 오류 건수, 수집 일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임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오류에 대해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게 됩니다. 그 수정 방법으로는 우선 최초로 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운영 현황 조회,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를 들어가셔서 해당 문제가 되는 테이블의 에러 탭을 클릭하신 후 확인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류 사항이 상세하게 확인되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리거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 데이터 오류 알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상 데이터로는 상기 수집 자료 오류와 같이 훈련 기간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와중에 정상적이지 못한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경우 날아가게 되는 알림입니다. 이 경우 메일 확인하시면은 해당 비정상 데이터가 발생한 항목과 오류 건수, 그 분석 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훈련 기간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원의 운영 현황 조회, 모니터링 결과에 일별 분석 데이터 조회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 일별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정상 데이터로 등록은 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훈련 기관 측에서 소명을 하실 필요는 없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경우 해당 데이터는 월별 모니터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월별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월별 비정상 데이터 모니터링 같은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던 일별과 똑같이 메일이 날아가고 같은 항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은 각 요청 내용에 대해 건수와 소명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소명 기간 내에 훈련 기관들은 해당 사항이 발생한 이유와 수정 결과에 대한 소명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때는 임원에 로그인하셔서 운영 현황 조회,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은 월별 분석 결과와 월별 분석 데이터 조회의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분석 결과를 확인한 후에 원인 파악을 하시고 후속 조치에 대해 소명을 등록하셔야 되며, 이 소명 사항에 대해 공단에서 검토를 한 이후 해당 추가적인 조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소명이 미등록되거나 소명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부정부실 훈련 기관으로 의심되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으며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류가 심해질 경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원 홈페이지에서 맨 위에 운영 현황 조회에서 에이전트 데이터 조회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 테이블별로 에이전트 데이터가 수집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테이블별로 정상, 에러, 원본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거나 임시 여부가 1로 되어 있는 경우 비정상 데이터로 판정되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여 훈련 기관에서 기타 모니터링 데이터 시 발생한 비정상 데이터나 수집 자료 오류에 대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공단 담당자께 연락해드리면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관리 자료 부분을 보시면은 이 파트에서는 훈련생별 과정, 수업, 수강 회원의 일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이러한 모든 영역들이 합쳐진 전체적인 수강 정보가 보이게 되며 밑에 나타나듯이 왼쪽에는 과정 테이블, 오른쪽에는 수업 테이블, 그 오른쪽에는 회원 테이블, 제일 오른쪽에는 수강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서로 합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부분이 비어 있을 경우 해당 테이블이 문제가 있다라고 훈련 기관 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셔서 해당 문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수정하셔가지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게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용도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훈련기간 인증평가가 있습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는 자동 모니터링 연계 적정성이라는 채점 항목이 5점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이 항목에서 HRD넷에 등록된 훈련 데이터와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집된 훈련 자료를 비교하여 해당 데이터의 일치율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의 채점 기준은 매년마다 변동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가장 최신 기준으로는 수료 건수 일치율과 수료 기준 충족률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두 가지 항목, 수료 건수 일치율과 수료 기준 충족률에 대해 각 우수 항목에 대한 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98% 이상 적정하다고 판정되어야 해당 채점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지도 감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니터링 수집 결과에 따라 비정상 데이터에 대한 월별 소명이 미실시되거나 소명 내용이 미흡할 경우 혹은 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분석 시에 부정, 부실 훈련이 우려되는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 대상에 선정되어서 지도 감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감독을 실시하게 될 경우 모니터링 수집 자료가 아닌 훈련 기간에 저장된 훈련 데이터 원본을 진구해 가게 되면서 이 원본 진구 자료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소명이나 사업장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